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강의는요, 윤나겸 세무사님의 자주 하는 질문들 상속세 사례인데요. 총 8개 목차 중에 상속자산의 경우 재산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궁금하시죠? 네, 이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속이나 증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세금을 내게 되죠. 그런데 절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나겸 세무사님께서 그동안 오랫동안 상담하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상속세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의 경우에 이 재산평가를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원칙은 상속이 개시된 날,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날이거든요. 그날 기준의 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합니다. 근데 이게 시가라는 거를 뭘로 잡을지가 우선 중요한데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됐을 때 통상 인정되는 가액이에요. 이 말은 나는 10억 원에 팔고 싶은데 사겠다는 사람이 이거를 5억 원에 사겠다고 하면 더 이상 10억 원이 아니라 이건 5억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거래했을 때 인정되는 금액, 그걸 우리는 시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상속세법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상속은 평가 기준이 이른 사실상 돌아가신 그날이거든요. 상속 개시를 기준으로 돌아가시기 전 6개월, 돌아가시고 나서의 6개월, 총 12개월이라는 기간 중에서 혹시 이 부동산이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매매가 됐거나 감정을 받았거나 수용됐거나 경매가 됐거나 공매가 됐거나 하면 명확한 금액이 있잖아요. 해당 그 자산이. 그랬을 경우에는 그게 그냥 시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가격 변동의 중요성이 전혀 없는 아무런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을 경우 그때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 2년 안에 형성된 금액이 있다면 그것도 시가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시가를 상속재산 가액으로 해야 된다고는 하는데 그걸 입증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그 다음 거를 적용을 하고 있죠. 그거를 우리는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속 개시일 현재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보충적 평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게 이제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와 혹시 내가 은행에 대출을 받았거나 하면 원래 대출받은 금액에 사실 담보를 120%, 130% 이렇게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시지가는 5억 원이었는데 내가 근저당을 잡아놓은 금액이 10억 원이다. 그러면 이건 5억 원짜리가 아니라 10억 원이겠죠. 왜냐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근저당을 잡을 때는 이미 탁상감정이라는 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받아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를 하고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5억 원이라고 얘기해도 얘는 10억 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부동산이 됐든 얘네를 얼마로 산정할지가 중요하죠. 제가 계속 부동산을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상 현금이나 예금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해져 있잖아요. 통장에 꽂힌 그 금액을 6개월 전후 평균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정해져 있는 경우고요. 그나마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급락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가라는 걸 하는데 이것도 국가에서 보면 명확하죠. 불특정 다수인 간에 모르는 사람이 상장 주식을 계속 거래를 하면 거래가액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액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되게 애매한 거죠. 왜냐면 가액도 크고 시장에 내놨을 때 이거를 시가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지도 좀 애매하고 국가에서는 사실 과세 기준일을 6월 1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금액을 계속 평가를 하고 내놓죠. 재산세도 내야 되고 종부세도 내야 되니까. 하지만 그 금액이 시가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공시가액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상속세를 계산을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상속세를 안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상속세, 증여세로 이제 부과가 돼서 징수하는 세금이 적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시가라는 원칙을 세워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충적 평가 방법이 뭐냐라는 거 봤을 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개별 공시지가라고 해서 국토부 자료를 검색을 하고 지번을 찍으면 몇 평을 가지고 있고 있지 제곱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몇 제곱미터고 그 개별 공시지가가 얼마인지가 매해 공시가 되고 있어요. 토지는 그렇게 측정을 하고 건물 같은 경우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땅이 있으면 그 위에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몇 층으로 되어 있고 몇 제곱미터고 용도를 뭘로 사용하고 있고 그런 걸 다 계산해서 저희가 기준시가라는 거를 산출을 해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이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은 사이즈가 조금 더 크죠. 그래서 매년 국세청장이 이걸 일괄해서 고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홈택스에 들어가면 기준시가 조회를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 큰 것들은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트는 공동주택 가격이 될 거고 아파트가 아니라 일반 단독주택이나 뭐 이런 거는 개별주택 가격이 될 텐데 얘도 매해 공시를 하죠. 이런 보충적 평가 방법을 매해 공시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고 또 이제 거래를 했을 때 사실상 매매라는 행위를 하면 계약서를 기준으로 취득세라든지 이런 걸 산출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증여를 한다거나 상속을 한다거나 하면 그 시가라는 게 되게 명확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상속이나 증여는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지 않아요. 사실상 특수관계인 아는 사람들끼리 하기 때문에 그 시가를 산정을 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는 거는 증여가 이루어지고 3개월, 상속이 이루어지고 6개월 있다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시가는 계속 변동폭이 큰 거죠. 그렇지만 이게 부동산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를 바로 가서 그때그때 해야 되잖아요. 이 시가에 맞춰가지고 취득세를 산출을 하려면 너무 복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명된 서류인 그 국토부에서 고시한 그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게 가장 금방 끝나잖아요. 그래서 고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거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매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보충적 평가 방법을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장 주식은 이미 장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 기준을 기준으로 종가 평균액을 2달치 평균해서 계산을 하고 있고요.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가족 간의 거래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비상장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주당 순자산 가치도 평가하고 주당 순손익 가치도 가중 평균해가지고 금액을 산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뭐냐면 비상장 주식은 가치가 생각보다 높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냥 액면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로 신고를 하시면 요즘도 굉장히 많은 걸 보는 게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금액이 정확하게 산출이 되었는지 혹시나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할 때 적게 신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보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액면가가 아니라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한 주당 가치를 기준으로 가중평균을 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시가평가를 해서 요거로 신고를 하셔야지 신고하고 나서 추가로 전화를 받는다거나 그런 거를 안 하실 수 있어요. 다른 세법하고 다르게 상속과 증여는 내가 신고를 함으로써 신고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정부 부가제도라고 해가지고 신고가 되고 나면 그거를 세무서에서 면밀하게 확인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 금액이 적정하다라고 결정을 해야 끝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다시 국세청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부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는 금액을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상 보충적 평가 방법도 중요하긴 한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즘은 상속이나 증여에서 보충적 평가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수를 많이 걷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평가한 방법이 감정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금액이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봤을 때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기준으로 이들이 이제 감정평가를 따로 의뢰할 수가 있어요. 그 의뢰에서 감정 나온 금액이랑 실제 신고한 금액이랑 비교해서 감정한 금액이 훨씬 더 많으면 상속이나 증여 신고를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과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향이 각자 다르긴 하겠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받은 금액이면 사실상 확정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금액으로 신고하는 게 추가 가산세나 이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살면서 고민과 걱정 꼭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의외로 10년, 20년 동안 그 고민을 해결하지 않고 사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의외로 전문가들은 그 간단한 방법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 걱정이 있다고 하면 아래 링크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전문가를 찾아서 꼭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